전세계 가난한 성도를 위한 신앙처치.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조나단의 인도 선교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조나단님이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어 녹음된 방송입니다. 혹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나단이 선교 사역하는 인도편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코너 인도 특집이고요. 네, 인도 전문가 조나단님을 모셨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인도 구자라트라고 하는 주고요. 파키스탄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죠? 거의 서쪽, 북서쪽의 그 파키스탄 인접 지역인데요. 굉장히 커요. 주가 크고 여기가 크기는 한반도만 하고요. 땅은 한반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인구는 5,400만 정도 됩니다. 구자라티라고 언어를 따로 쓰고요. 구자라티라고 언어가 따로 있으니까 힌디 아니고요. 구자라티라고 하는 언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동열님이 인도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하셨죠. 곳 아닌가요, 여기가? 그렇죠. 구자라트가 모디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고향이잖아요. 네. 그 시크교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무디 총리가 된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지역구에 같은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마니나가리라 그래서 구자라트 아메다바드의 마니나가리라는 지역구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구, 청량리 좀 되는 것 같아요. 청량리. 기차역 옆이니까 바로 구 기차역 옆이라서 청량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지역구 의원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이제 총리가 된 거죠. 개인적인 연은 혹시 만나보셨어요? 만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대단한 방송이에요. 알고 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비선 라인이라 인도 총리의 같은 지역구 주민인 거 가지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거기서는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로 지금 일한 지 11년 됐고, 그 전에는 중국에서 한 5년 있었고요. 저기 양준영님하고는 그때 중국에서 만난 거고, 그때 만난 거고요. 칭화대 다닐 때. 게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자라트에서는 뭐 선교사로서 거기서 이렇게 뭐 구제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은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종교가 대부분 힌두교 아닌가요? 그렇죠. 90% 정도가 힌두교고 종교의 분포는 90%가 힌두교고 9%가 무슬림. 기독교는 0.2%. 0.2%만 다 모으면 엄청난 숫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0.2% 하면은 지금 그 정도 되죠. 0.1%가 100만 명 100만 명이니까 한 20만 명? 그래도 20만 명 정도. 근데 이게 한반도 넓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0.1%예요. 인도 전체는 아니고. 인도 전체는 기독교 좀 되냐? 인도 전체는 제가 알기로는 8%? 9%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10% 좀 안 되는. 인도 전체로 기독교가요? 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저기 체나이 쪽하고, 그러니까 체나이 쪽은 저기 남부 지역 쪽은 아예 카톨릭이 반 이상 되는 데가 있고요. 저기 그러니까 어디죠? 중국 접경 지역 있죠. 어디죠? 나갈랜드. 나갈랜드하고 인도 사람인데 외모는 거의 한국 사람하고 같아요. 네팔이 아니죠? 네팔리는 아니고
나갈랜드랑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전에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식인족들이었는데 이게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2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개종을 하면서 그런 이제 식인 습관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단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뭐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거랑 합치게 되니까 이제 전체 퍼센티지는 높아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전체 인도 메인 그 뭐죠? 힌두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2%?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면 인도에 가신 지는 11년 되신 건가요? 11년 됐습니다. 왜 갔어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지. 다른 곳으로 아, 가실 그런 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인도로 꼭 가려고. 뭔가- 사모님 따라갔어요. 그쵸. 제가 중국에 있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결혼했는데 아내가 16년 전에 인도로 갔어요. 인도 선교사로. 아이들이 너무, 21세기의 인도의 로맨티스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인도 아이들을 위한 그 슬럼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씻겨주고 이런 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티 오브 조이인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시티 오브 조이를 보고, 인도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아내가 먼저 17년 전에 인도를 먼저 갔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랑을 찾았어. 그쪽으로 인도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제가. 인도로 시집을 왜냐하면 부인이 거기에 집과 그런 걸 다 준비해놓고 제가 못만 갔으니까 시집을 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인정한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1년 중에 뭐 몇 개월을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도에 계속 계시다가? 그렇죠. 비자 문제 때문에 네. 비자를 받으러 나와야 돼서요. 제가 비즈니스 비자로 있긴 한데 그래도 한 한두 달 정도는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1년에 보통 한두 달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나단님이 보는 인도는 어떤 나라인지. 뭐 제가 인도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고 살고 경험한 이 구자라트라고 하는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인도는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이 뭐죠? 이 세계관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람들도 그렇고 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하나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 자체가 민족 개념도 없고 나라 개념도 없고 애국이랑 조국이랑 이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렇다라고 그러면 각 종교마다 또 다른 성향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니까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참 없어요. 인도에 살아서 좋은 점이 있네. 좋은 거는 제일 좋은 점이랑 제일 나쁜 점이 있다면 하나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자가 이쁘다던가. 저희 동네는 예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도 살면서 제일 좋은 건요. 인도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슬럼에 가면 가장 가난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집이 어느 정도냐면 구글로 보면 볼 수 있어요. 공항 옆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차를 타고 집까지 가는데 한참을 가야 돼요. 그 집을 관리하는 그 정원 전체를 관리하는 정원사와 경비원이 네. 12명. 경비원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안에서. 예. 그래서 공작새도 살고 집안에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이게 다 있습니다. 저 같이 갔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런 집이 사람 사는 집이 궁전 같은 집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들인데 굉장히 젠틀하고, 그다음에 외전도 귀족 계급이라서 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인도에 살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좋은 점이고 힘든 거는 이 구자라트가요 좀 더워요. 예, 지금 이제 막 2월부터 여름이거든 거긴요. 2월, 3월, 4월, 5월까지 한참 여름인데 지금 46도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 네. 온도계 있죠. 수은 온도계를 그 밖에다가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제일 더울 때 낮에 이게 터지더라고요. 한 30분 지나니까 수은 온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본넷에다가 네. 계란 후라이를. 예, 해보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구자라트 말고 딴 데도 가보셨어요? 인도 웬만한 지역들은 다 한 번씩 이제 가보긴 했죠. 예.
전체적으로. 남쪽은 더 더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자라트가 준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은 아닌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사우라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사우라스트라는 지역인데 이쪽이 다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간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간디가 그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시면 간디가 공동체를 짓고 네.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저희 도시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든 네. 그 뭐죠? 간디 아슈람이라 그러죠. 아슈람이 공동체라는 뜻인데 네. 그 아슈람이 실제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물레를 돌리잖아요. 네. 집안에서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강을 보면서 물레를 돌리는 장면인데 거기가 저희 도시에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구자라트가 지금도 간디 때문에요. 네. 금주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 인도 전역에서 이 구자라트 주만 네. 금주법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 먹을 수도 없고 먹다 걸리면 네. 징역 2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법이죠. 여기가 인도에서 뭐 영향력이랄지 이런 게 큰 곳인가요? 이 주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선 종교적으로는요. 구자라트라고 하는 지역은 힌두교의 원리주의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또 원리주의자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IS 같은 건가?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힌두교 안에서도 강경파들이 있고 네. 근데 그 어떤 그런 이념적인 거기보다는요. 종교적 관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교가 있지만 안동 같이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마인드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라고 해서 다 같은 힌두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힌두의 본산지야. 힌두 우리가- 힌두야 막 이런. 그렇지 우리가 오리지널 힌두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도 되게 세고요. 그런 동네이고 인도의 실제 성지 5개 중에 그 유명한 성지가 3군데가 구자라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인도의 힌두의 성지라 그러면은 그 바라나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볼 때 힌두교의 성지는 구자라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자라트는 다 한 번씩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구자라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중심 도시죠. 저희 구자라트가. 예를 들면은 구자라트가 아시아의 맨체스터라고 불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역사를 잘 모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축구를 잘하나 캘커타만 보네. 캘커타만 아재 개그를. 이름 막 던져도 되나봐요. 이게 좀 늦게 와. 콜카타 이번에 다리 무너진 콜카타 있잖아요. 그 콜카타가 예전에 영국 지배하의 수도였었는데 그 거기를 이제 처음에 영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아메다바드라고 하는 이 구자라트를 통해서 처음에 그 영국이 지배하게 돼요. 점령하고 지배했던 지역이 여기인데 이유가 있어요. 인도 전체 목화 생산량에 구자라트 주에서 생산하는 양이 전체의 40%예요. 이 주에서만. 그러니까 목화 중심지고 우리나라 대구처럼 아니요. 섬유? 네. 섬유 산업의 중심지라서요. 섬유 원단 이런 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디가 네. 하얀색 입고 물레 입고 그 자급자족하자고 영국에서 우리가 목화를 수출한 다음에 수입된 비싼 원단 입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입자 뭐 그런 운동을 했던. 그리고 다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목화 생산지의 중심지여서. 네. 그게 구자라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힌두교의 원리주의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는 네. 되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보수적이죠. 예, 굉장히 근데 보수적이죠. 상업의 중심지라면 되게 좀 진보적이고 좀 열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상업을 그렇죠. 할 수 있죠. 구자라시 인도 전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2위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주의 그 잘 사는 수입원은 2위인데 근데 항구 도시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원리주의자라고 그러냐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80% 이상 그러니까 이 구자라트 주에 사는 사람들의 80% 이상이요. 네.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계란도 먹지 않고 그래서 뭐 피자헛 맥도날드에 가도요. 네. 베지테리안들만 있어요. 특이하죠. 그 메뉴도 그런 상품이 있나? 그래서 이 구자라트 주 안에만
베지테리안들이 전체 인구의 80%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자기가 베지테리안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는 채식주의자들. 우리 힌두 오브 힌두이기도 한데 거기서 채식주의자기까지 그렇죠. 하다. 그러면 우리 조나단님도 혹시 채식을 저는 채식은 하지 않고요. 우리 조나단님은 돼지터리안. 베지터리안. 네.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먹는 근데 고기까지 먹고 싶어도 내가 먹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80%. 그래도 이제 9%, 8%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다 육식을 하기 때문에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고기랑 뭐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정말 맛있죠. 네. 돼지고기는 없던데. 그죠? 돼지고기요. 돼지고기도 요즘에 냉동으로 된 거는 좀 팔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네. 근데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 큰 도시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인도에서 워낙 좀 흉흉한 사건들이 네네. 관광객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서 조금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치안 같은. 네, 치안 문제나 뭐 이렇게 여행객 안전이나 이런 게 성폭행 문제도 이런 있고. 얘기를 한번 할까요?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무디에 대해서, 무디가 그 주지사로 있으면서 구자랏에 2002년도인가요? 그 종교 분쟁 일어난 거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에 치면은 그 영상 나오는데 그 어디 그 성지로 가던 기차가 갑자기 한 칸이 불이 탔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는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루머가 돌았어요. 무슬림들이 불을 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 머리에 띠두르고 몽둥이 들고,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4일 동안 실제로 사람들을 거의 1,200명? 근데 신문에서는 1,200명 정도라고 이제 공식 발표는 그렇게 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2,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 거의 학살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과 재밌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지사가 용납을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때 당시 주지사가 무디였단 말이에요. 안 돼, 나 이거 방송 나가면 무디가 듣는 거 아닌가? 나 출입 금지되면 어떡하지? 70억이 듣고 있으니까. 큰일 났는데? 근데 그 무디랑 그러니까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가 무디를 방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걸 녹음을 뜬 거예요. 그래 녹음 파일이 떴어요. 그게. 네. MP3. 네. 녹취록이 떠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 전체의 이 종교 분쟁을 용납해주고 이게 뒤에 배우가 무디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법정 승범까지 갔는데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고. 네. 가다가 그 사람들이 3명인가가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판결 났죠. 그래서 이번에 총리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국내에서는, 인도 내에서는 지지도가 높은데,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이 사람이. 네. 우리나라 정치인에 비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비교하실 수 있으시죠? 이명박이 생각이 나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에 네. 그 한번 그 서울에 방문해서요, 뭘 했냐면 그 청계천 갔나요? 버스 전용 차선 이거를 보고 나서 네. 이거는 너무 획기적이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왔어요. 거기 혹시 근데 MB가 방문하진 않았나요? 아니, 그래서 늘 그 신문에다가 자기의 롤모델은 MB다, 이명박이다, 이렇게 네. 신문 기사도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되게 존경한다고. 그러시구나. 네. 뭐 보실 날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죠. 인도가 아직은 건설이나 이런 개발 쪽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런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손에 피를 묻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에 관계돼서 증거들을 많이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언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될 때 한번 터뜨리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듣지 않기를. 저 입국 거부되면 어떡하지? 어쨌든 저희가 뭔가 인도에 하나 수출한 거죠. 근데 나름 이렇게 그렇죠. 예. 대만에도 뭐 이렇게 거쳐서 그렇죠. 인도까지. 우리,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그래서 무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무슬림들은 굉장히 무디에 대해서 아픈 상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종교 분쟁이 터졌을 때 아내가 그 도시에 네. 그때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두르고 막 그 사람들 죽이고 강간하고 네. 사람을 때려주고 어저께 이게 되게 황당한 게요. 종교 분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저께 우리 집에 물건 사러 갔던 네. 이웃인데 갑자기 오늘 그 칼 뛰들고 들고 와서 네. 사람을 두들겨 패 죽이는 거야. 와. 그런 게 실제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고 그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주정부에서 델리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이걸 진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군대가 파견되고 나서 이제 도시가 안정이 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조나단이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갔다가 구자라를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고 그 고속도로 가놓고 그 재작년인가 네. 시진핑 주석이 왔었어요. 네.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그 원래는 이제 델리가 수도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외국 정상이 오면은 델리에서 맞고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그때 1박 2일 일정으로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오기 하루 전에 일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델리에서 이 구자라 아미다바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요. 와서 뭐 했냐면 네. 그냥 공원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무대한테는 이게 자기 지역구잖아요. 네. 지역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진핑을 불러들인 거죠. 좀 가오 좀 세우려고. 가슴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자기 육순 생일 파티를 거기서 했어요. 본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을 불러다 놓고 자기 육순 파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본 장면이야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 같아. 미스럽죠, 되게. 히딩크와 사진을 찍고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시진핑이 오기 전날 하루 전에요. 중국 대사를 잘라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인도 중국 대사죠. 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중국 대사가 해고돼요. 일정을 그렇게 짠 거가 갑자기 이제 틀어지면서 아마 시진핑이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잘리면서 와서 그 일정 소화하고 가요. 시진핑 선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인도가 못 쓰겠네요. 아유. 네. 그렇구나. 그러면 구자라트는 좀 한국인들이 다닐만 한가요? 여행할 만한 한 곳인가요? 아니요, 추천하시는? 저희 그 도시의 이름이 네. 먼지의 도시입니다. 사막. 그래서 뭐죠? 인도 그 여행 책자 그 유명한데 그 뭐죠? 로니 플래닛. 로니 플래닛 말고 그 한국 인도 그 뭐죠? 여행 책자 중에 한비야? 네.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가요 혹시? 인도를 헤매다. 헤맨다. 아니 인도를 헤맨다가 아닌데 뭐 있는데 그 제목? 네. 거기 보면은 그 구자랏에 이렇게 나와요. 구자랏은 여행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다니는 의미에서 네. 낮에 잠깐 내렸다가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자랏이 여행지로는 적합하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면은 여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네. 10년 살면서 돌아다녀 보면서 이 구자랏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네, 여행 다니면. 정말 재밌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많아요. 너무 아름다운 데도 근데 아직은 많고. 네. 한국 여행객들한테 소개가 안 돼서 이렇게 말하면 또 여행객들도 몰려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어. 네. 70억이. 몰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자랏은 소개할 만한 곳이 많은데 아직 한국인들은 많이 안 가는. 그렇죠. 여행 책자에 나오지 않고 네. 아메다바드 한 도시만 그냥 이제 간디 아시람이라 그래서 거기 정도만 간디가 세운 공동체 한번 방문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 위에 우다이푸르인가요? 봄베이에서 우다이푸르로 올라가는 길에 아침에 내려서 낮에 잠깐 보고 저녁 기차로 다시 타고 올라가라.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디우 이 포르투갈 점령지였거든요. 디우나 포르반다르나 이 해안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름답고 좀 여행객들을 실고 볼 만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나영석 PD님 듣고 계시면 이제 꽃보다 청춘 한번. 네. 예. 인도 구자라 편. 네. 우리 또 양모님께서 특별 질문으로 준비해 주신 게 인도에서 돈 버는 법. 어떻게 하면.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부동산을 사라 뭐 이런 거 꼭 집어주시거나. 예. 아니면 인도에서는 이런 것이 핫할 수 있다는 게 있나요? 부동산은 우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서 우리나라 이제 아메다바드가 혹시 그분 때문인가요? 그 예.
그분이 네. 총리. 예. 왜냐하면 인도 경제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7%, 그 전에는 10%까지 성장을 계속했는데 그게 이제 제조업에 따른 성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중국이 제조업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도 물론 제조업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제조업이나 중공업 때문에 이게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부동산 버블로 경제를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한 30평짜리 빌라, 아파트 정도 그런 아파트라고도 없죠. 그게 지진이 많아서 한 6층, 7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물에 30평짜리가 현 시가로 4억이에요. 헐. 근데 인도는 중국처럼요.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 딱 들어가면은 시멘트 바닥인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인테리어를 다 해야 돼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그렇게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앙아시아도. 인테리어 값이 한 5천만 원, 최하 5천만 원으로 들어가면은 4억 5천이에요. 지금 시내가 4억 5천이면은 지금 강남에서도 6억 정도면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죠. 조나단이 알려주신 게 그 외국인은 부동산 매매가 안 된다고. 그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네.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안 되고 네. 법인 이름으로만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투자도 이제 좀 많이 제한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결국 돈을 못 번다는 얘기네. 아니죠. 부동산은 조금 힘들고 네. 우선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도 회사에 투자하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뭐 IT나 이런 회사.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요리도 식당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만약에 조그만 돈을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식당 같은 거 요즘 제가 최근에 기사 본 것 중에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김밥집을 차려가지고 대박이 나신 분이 계더라고요. 그래서 델리에서 2개 점을 만드셨는데 델리 쪽에서 2호점까지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올해 5개까지 만드시는데 한 매장당 지금 거의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뭐 한국의 분식 같은 개념인 거예요. 라면하고 뭐 떡볶이는 아니고 그 뭐죠? 김밥을 중심으로 한 도시락을 파는 거죠. 그게 다 채식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그 구자라 주만 그렇고요. 인도 전체로 보면은 다 넘베지를 먹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런 요식업도 괜찮고. 예. 조나단님한테 들었는데 떡볶이에 그 쫄깃쫄깃한 식감 같은 거 있잖아요. 떡볶이 혹시 장사하시려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되게 싫어. 떡볶이의 질감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씹는 질감이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러나 올챙이 같은 거를 씹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기 인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떡볶이를 질감을 좋아하잖아. 쫄깃쫄깃하다고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산물을 안 먹는 문화예요,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횟집 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식당을 하더라도 횟집과 떡볶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네. 근데 회도 화로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델리 같은 거나 bombay는 횟집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일본에서 바로 일본식 횟집이고. 네, 그 뭐죠? 아이스박스에 스시. 살아있는 거를 공수를 받아가지고 그날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는 화로가 유통이 안 되죠. 지금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동열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 인도가 우리 세계사에서 그냥 좀 지워진 잊혀진 역사다. 네네. 그러니까 중세라는 게 인도가 홀로 저 세계를 이끌어온 시대인데 유럽은 암흑 시대였고 인도에만 문명이 살아 있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기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랍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세는 인도가 이끄는 시대다. 근데 중세의 제일 핵심적인 게 이 야금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이킹들이 거의 그 흑해까지 내려와서 인도의 쇠를 철을 사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역사에 우리는 교과서에서 안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도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것을 거의 모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도가 발달한 이유가 계급제도에 있다. 지금은 이제 인도가 계급제도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고대 노예제도에 비해서는 인도의 계급제도는 굉장히 발달된 제도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야. 그냥 화물이란 말이에요. 말이나 소보다 더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이 몰락해버린 것은 이 역할 분담을 안 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이 허드렛 일을 하기는 싫다. 그러면 허드렛 일을 더 이상 발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산업공상을 차별하다 보니까 공인이나 상인은 천한 사람들이고 글자 못 배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스트가 아니라 카스트도 연구해보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가 잘 돼 있어요. 같은 카스트 안에도 우리 좀 수드라라고 하면 그 수드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 분담이 있고 뭐 크사트리아라도 그냥 크사트리아는 군인이다 정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복잡하게 역할 분담이 다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조 같은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수공업이 발달해서 그 타지마할 묘당 같은 화려한 그 보석 가공이라든가 온갖 그 공예품을 거의 중세의 방법으로 생산했는데 굉장히 생산력이 높았다는 거죠. 근대에 오면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발전에 방해가 된 거죠. 고대와 중세를 비교하면 인도의 계급제도는 굉장히 발달된 제도고 이것이 제가 보기엔 아리안족의 유목민, 이 양치기들이 역할 분담하던 것을 그 인도에 전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냥 고대, 중세 이렇게 고대는 고대고 중세는 중세다 뭐 대충 넘어가는데 이 역할 분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굉장히 발전된 제도고 고대보다 이 어떻게 보면 로마나 이런 나라가 앞서 있었던 것 같지만 의사결정으로 보면 중세가 굉장히 앞서 있었고 그 발달한 중세의 어떤 모든 가치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 역사를 잘 기록을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조나단님 마무리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의 정석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한 말씀. 자, 해주시면. 인도로 오세요. 네. 막 그런 거. 인도로 오세요라든지 뭐 여러분 뭐 환영합니다. 구자라트가 우리 오늘 이제 네, 불러오셔야 그 됩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인도 그런 정치적인 선거에 대해서도 그 얘기로 마무리를 좀 네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인도에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질문이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이나 이런 지역은 있죠. 근데 이제 도시나 교육을 받은 데는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인도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당이 한나라당, 민주당 이렇게 당의 개념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가 당이고 그것 자체가 자기의 지지 그룹이고 정치 세력인 거예요. 세력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1번 힌두당. 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저기 뭐죠? 그 뭐죠? 벽보 붙이고.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저기 북풍이 불잖아요. 네. 선거 때 네. 북풍으로 그 작업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인도는 테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 종교에 간의 대한 테러를 통해서 네. 자기 표를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인도를 공격한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면은 힌두표는 쫙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힌두로 다 모이고 힌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또 다른 쪽으로 몰리고 이러면서 그 종교 집단 자체가 종교이면서도 사회적 집단이면서 정치적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기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종교적 정치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이게 이제 현대의 인도가 넘어서야 될 큰 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야지 인도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아직은 조나단님 그렇습니다. 엄청 위험하게 신변이 위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뭐 하는 얘기니까 인도 내에서도 방송을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선교를 하시니까 다른 그 힌두라던가 다른 종교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럴 것까지 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거기서는 근데 성함을 조나단으로. 네, 영어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네. 그래서 조나단이라고 부르고요. 네. 예. 여기도 뭐 많은 조나단들이 있을 거니까. 네. 근데 한국 조나단은 많지는 않겠죠. 네. 근데 구자라에서 한국 사람이 적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인도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네, 뭐 인도가 생각보다 나올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신비로운 인도 얘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두 번째 코너 인도 특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